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아들의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천리만리처럼 느껴지는 그곳. 순자 할머니에게는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딸 미영이는 벌써 10년 전에 시집을 갔고 둘째 아들 준호는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민수는 달랐습니다. 38살까지 결혼을 안 하고 어머니 곁을 지켜주었죠. 우리 민수는 효자야. 엄마 혼자 두고 장가를 못 가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아들이 자신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생각에. 그런데 작년 가을 민수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은영이를 만났습니다. 은영이도 36살의 노처녀였습니다. 둘은 서로 통하는 게 많았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랄까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결혼 후 민수는 은영이와 함께 어머니 집에서 10분 거리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그게 좋잖아요. 가까우니까 매일 뵐 수 있고.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은영이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으니 철이 들었겠지. 시어머니한테 잘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영아, 내 올케 있잖아. 왜요, 엄마? 또 뭔 일 있어요? 아니, 그게 내가 어제 반찬 좀 해서 갖다 줬거든. 민수 좋아하는 갈치조림이랑 김치도 새로 담갔는데. 그래서요? 근데 은영이가 그러더라. 자기는 짜게 안 먹는다고. 민수도 이제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30년 넘게 우리 민수 입맛 맞춰서 해준 게 나인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딸 미영이는 한숨을 쉽니다. 엄마, 옳게 말도 일리 있잖아요. 오빠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병원에서 말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순자 할머니의 서운함은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순자 할머니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전화를 안 하고 갔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뭘 미리 연락해? 하는 마음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눌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은영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은영아, 집에 있었구나. 왜 이렇게 늦게 문 열어? 죄송해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낮잠? 이 시간에? 벌써 오후 2시인데? 순자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침 식사를 한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딨어? 오빠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요. 뭐?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나갔어? 어머님이 오신다는 말씀 못 들었는데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갔는데 아들은 없고 며느리는 한낮에 잠을 자고 집안은 엉망이고 38년을 혼자 키운 내 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오늘 못 뵙게 돼서 죄송해요. 급하게 친구가.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 지금 집에서 행복하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영이가 너한테 잘해주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집안도 엉망이던데? 낮에 자고. 내가 회사 갔다 와서 설거지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이도 직장 다녀요. 피곤할 수 있죠. 난 30년 동안 혼자 너희 새 키우면서 한 번도 낮잠 안 잤어. 엄마는 엄마고 은영이는 은영이에요. 왜 자꾸 비교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아들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보다 아들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 미영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올케 집에 가셔서 이것저것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오빠 부부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오빠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섭? 내가 간섭을 했어? 그냥 걱정돼서. 그게 간섭이에요. 옳게도 힘들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적응하기도 바쁜데 어머님이 자꾸 오빠 챙기던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마저 엄마를 이해 못 해주니? 엄마, 이해하죠. 그런데 엄마도 오빠 입장, 올케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날 미영이가 간 후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8년을 키운 아들인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추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그런데 추석 3일 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은영이 어머님 댁에 가려고요. 순자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추석에? 은영이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추석이니까 친정에도 가고 싶대요. 그럼 명절은 아침에 우리 집 오고 오후에 가면 되잖아. 그게 은영이 어머님 댁이 충청도라서 시간이 좀. 민수야,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추석에.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러세요? 은영이 친정도 중요해요. 그래, 너희끼리 알아서 해. 순자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추석, 순자 할머니는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처가에 갔고 딸 미영이는 오후에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혼자 남은 순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나는 뭐지? 이렇게 혼자. 그때 옆집 할머니 박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뭐하니? 명절인데 왜 혼자 있어? 애들이 바빠서. 영자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도 비슷해. 우리 딸 캐나다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 명절이고 뭐고 요즘은 다 그래. 영자야, 난 38년을 혼자 키웠어. 민수 1살 때 남편이 갔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애들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집착한 걸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뜻밖에도 며느리 은영이가 혼자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은영이는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샀어요.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추석에 못 배워서. 됐어. 너희들 마음이니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내가 왜 36살까지 결혼 못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이 많은 처녀는 성격이 이상해서 결혼 못한다고.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잘하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 되고 싶었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오빠를 잘 챙기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님만큼 못할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져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는구나 싶어서 미리 전화 안 하고 오시는 것도 제 집 같지 않고 눈치 보이고. 은영아,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설령 그게 서툴더라도.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미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요? 내가 너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나 봐. 은영이한테도 민수한테도. 순자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며느리와의 대화를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옳게도 힘들었나 보네요. 그래. 나는 내 서운한 것만 생각했지. 은영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사실 오빠도 힘들어했어요. 엄마와 올케 사이에서.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오빠 부부를 믿어주시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복지관의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서예반에 들어가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전화하면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위험하게 운전하지 말고. 엄마 요즘 바쁘세요? 목소리가 밝으신데? 응,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고 있어. 재미있더라. 정말요? 나중에 쓰신 거 저도 보여주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간단한 과일과 차만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만 준비하셨어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어.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왜? 왜냐면 엄마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려고. 너희도 너희 인생 있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은영이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이해해 주셔서요. 저, 잘할게요. 제 방식대로이긴 하지만. 그래, 내 방식대로 해. 민수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은영이가 다른 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저녁 드시러 오세요. 은영이가 요리 배웠대요. 정말? 그래. 네, 어머님. 아직 서투르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해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은영아.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엄마가 가는 건 음식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얼굴 보러 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 그런데 보내주고 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서예 시간에 한 구절을 썼습니다. 내려놓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착이요. 38년의 습관이요. 그리고 엄마라는 무거운 짐이요. 이제는 그냥 편하게 곁에서 지켜봐 주기로 했어요. 그해 겨울, 은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태어나면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할머니는 육아는 자신 있어. 그런데 은영아, 네 어머님? 너희 방식대로 키워. 엄마는 곁에서 돕기만 할게. 요즘은 육아법도 많이 바뀌었다며? 어머님, 은영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랑한다는 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이제는 은영이의 남편이고 곧 아기의 아빠가 될 거예요. 38년 동안 나만 믿고 산 아들. 이제 다른 사람도 믿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물론 아직도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지관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서예하고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요. 며느리 은영이 이제는 딸처럼 느껴져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예뻐요. 우리 민수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나이 들어서도 배우는 게 있네요. 사랑하는 법, 놓아주는 법,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법. 한 해가 지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아봅니다. 민수와 은영이가 양옆에서 지켜봅니다. 어머님, 이름 뭐로 할까요? 너희가 정해. 너희 아들이잖아. 어머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화해할 화자는 어때? 화목하게 서로 이해하며 살라고. 민수와 은영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민화 어때요? 완벽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은영아. 내가 와줘서.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보내주면서도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딸을, 그리고 손자를.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의 지혜입니다.